자, 여기서 지금 진행하는 이 앱 2345번 파일은요, 우리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하고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JDBC 연동했을 때 그때 했었던 예제들을 그냥 서비스 패턴 적용된 형태로 변환을 한 거예요. 자, 아까 저장을 해봤으니까 이번엔 삭제입니다. 일단 로그4j 객체 생성을 할 거고요. 스프링 가면은 얘도 없어져요. 이 코드도. 이 객체도 알아서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프링 가면은 더 이상 스캐너를 쓰지 않게 돼요. 왜냐면 HTML에서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할 학과번호 입력을 했고요. 스프링 가면은 SQL 세션도 직접 생성을 안 할 거예요. 설정 파일에다가 그냥 정보만 넣어주면은 스프링이 직접 이 SQL 세션 객체를 만들 거예요. 얘도 없어져요. 이건 넣어줘야 돼. 빈즈 객체에다가 변수 담는 건 직접 넣어줘야 되고요. 매퍼는 직접 짜야 돼요. 자, 서비스 패턴에 대한 클래스를 만들긴 하지만 스프링 가면은 요게 빠진다 그랬죠? 선언만 해주면 돼요. 근데 삭제를 위한 코드를 이렇게 호출해 주는 건 내가 해야죠. 자, 빈즈에다가 삭제할 학과번호 넣었으니까 얘를 전달해서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메인 클래스에서 서비스를 호출하는 거고, 메인에서 서비스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서비스에 대한 구현체를 호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바티스 매퍼를 호출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거는 서비스에서 매퍼를 호출하는 과정이 그냥 문자열로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바가 더 이상 이 과정에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캐치할 수가 없다는 거. 뚜껑 열어보고 에러 메시지 확인해갖고 일일이 내가 그걸 쫓아가지 않는 이상 뭐가 잘못됐는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에러 케이스까지 일부러 그 자료 만들어서 따로 배포를 해드렸어요. 그거랑 본인들이 겪는 문제가 뭔지 매칭을 해보시면 돼요.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 봐드렸던 케이스에서는 그 PPT 안에서 벗어나진 않았었어요. 자, 일단은 얘를 먼저 코딩을 하고 나면 트라이 캐치 블럭이 있으면은 절대 트라이 캐치 직접 짜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 안에 들어있는 요 블록을 작성하고 나면은 이제 트라이 캐치 강제한다고 구문 나올 거고, 그럼 트라이 캐치 딱 생성하면은 캐치 블록 2개가 생기겠죠. 여기에 에러 났으니까 컨트롤 Z 눌러야지. 롤백. 그리고 에러 메시지는 적당히 출력해 주시면 돼요. 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걸 좀 추적하기 쉽게 하자라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컨트롤 S 누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나면 컨트롤 Z 누르고 컨트롤 S 누르고 되돌린 상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에러가 안 나면 여기 잘 실행하고 바로 파이널리 가니까 변경된 사항 그대로 컨트롤 S 저장하는 거죠. 자, 결과 출력할 때 삭제된 데이터 몇 개라고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면은 자, 302번 학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딱 봤더니 SQL문 처리 실패했습니다. 매퍼를 확인하세요 라고 떴어요. 자, 매피드 스테이트먼트
student mapper.delete by dptno를 정해져 있는 매퍼 영역 안에서 찾을 수가 없대. 근데 매퍼 파일을 찾아가 보면은 저 기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만들어 놨으니까. 자, 1번. 서비스 구현체 안에서 삭제 기능 호출했을 때. 삭제 기능 호출했을 때, 스튜던트 매퍼 어쩌고저쩌고 이걸 못 찾았거든요. 요 이름이랑 실제 매퍼에 정의되어 있는 이름이 같은지 본다. 자, 네임스페이스는 스튜던트 매퍼고요. 네임스페이스는 스튜던트 매퍼고, 그 다음에 정의되어 있는 기능은 delete by dptn. 맞아요, 지금. 오타가 없어. 그럼에도 얘를 못 찾아. 그럼 뭐가 문제일까? 이미 여러분들은 어제 이걸 해놨어요. 매퍼 파일이 지금 저는 아침에 디파트먼트 매퍼 하나밖에 없었는데 오늘 2개를 추가한 거죠. 매퍼가 추가되면 config.xml에 넣어야지. 아까 오전에 됐었는데 살짝 빼놨어. 이렇게. 스프링 가면 이것도 안 해요. 이렇게만 해주면 돼. 이렇게. 그럼 저 폴더에 있는 모든 XML을 다 가져와요. 만약에 이 중간에 내가 폴더도 좀 만들고 싶어. 매퍼라는 폴더 하나에다 다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내가 폴더도 좀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한 줄이면은 매퍼가 1개건 100개건 다 가져와요. 그냥. 어제 이게 되는지 테스트를 봤는데 그냥 자바는 안 되더라고 이게. 자, 그럼 이제 다시 실행해 보면은, 자, 305번 한번 지워볼게요. 자, 삭제된 데이터 1개라고 정상적으로 떴네요. 자, 이번엔 앱 03입니다. 여기는 수정이에요. 3. 자, 로거 객체 만들고 수정할 정보 입력 받습니다. 그 다음에 DB 접속하고 데이터베이스 처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빈즈 객체에다가 모아 담습니다. 마이바티스 매퍼는 파라미터를 딱 1개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값을 여러 개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객체에다가 다 때려 박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객체 생성하고 얘를 통해서 이번에 수정 기능을 호출합니다. 이 모델은 아까 그 입력받은 값 집어넣어놓은 빈즈 객체죠. 자, 요거 호출하고 트라이 캐치문 추가하고 결과 리턴 받고 캐치 블록에서 적당히 롤백하고 에러 메시지 출력하는 거 해주고 마지막에 커밋. 자, 여기서는 수정된 정보가 그대로 조회가 돼야 돼요. 왜냐면 에디트 쪽에서 수정한 다음에 수정 결과까지 조회하게 해놨어요. 서비스 쪽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에디트 아이템 쪽 보면은 업데이트 한 다음에 여기 업데이트 된 행수만 받았네? 아이고. 자, 이거 수정한 거 호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업데이트 호출했죠? 그러면 수정된 데이터가 1개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if은 끝났으니까 넘어가지. 근데 리턴은 너를 리턴하죠.
그렇잖아요. 얘가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자, 여기도 데이터 저장했을 때처럼 이게 들어가 줘야 돼요. 에디트 아이템에도 수정된 결과를 조회해서 줘야 돼요. 요 한 줄이 빠졌네요. 에디트 아이템에 요게 빠졌어요. 요 엑셀에는 조금 이따 다시 보낼게요. 자, 그래서 수정된 결과 객체를 받아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실행해 보면 헬로월드 여기 102번. 자, 그럼 102번 데이터가 이렇게 수정됐다라고 나온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얘가 SQL문을 어떤 순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같이 남잖아요. 처음에 이 정보를 전달해서 업데이트절을 수행을 한 거고, 그리고 바로 이 102번 학과에 대해서 셀렉트절을 수행한 거죠. 이 셀렉트절의 결과가 지금 메인 클래스로 전달이 된 거고요. 자, 4번은 단일 데이터 조회입니다. 조회할 학과번호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그 학과번호를 빈지에 담아서 서비스 만든 다음에 get 아이템. 얘가 단일 데이터를 조회해서 반환하죠. 자, 101번 데이터를 조회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조회해서 주겠죠. 자, 마지막으로 목록 조회예요. 여기서는 매퍼에 뭐 어떤 외열절도 없고 별다른 기교가 없어요. 목록 조회는. 그러니까 검색할 때 전달할 파라미터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너를 보내면 돼요. 그래서 조회 결과 목록 형태로 받아오고 요일 처리 똑같이 들어가고 리스트니까 반복 돌리면서 출력하면 되죠. 리절트가 없으면 널이 아니라면은 사이즈 가져와요. 그럼 이게 전체 수량이겠죠? 이것만큼 반복을 돕니다. 자, i 더하기 1이 전체 개수보다 작다면 이거는 반복해서 마지막 객차 생략하는 코드예요. 하나 출력하고 구분선 넣고 하나 출력하고 구분선 넣고 그렇게 하니까 사이사이에다가 선 출력하려고 마지막 객차는 반복 생략했습니다. 우리 자바 할 때 마지막 객차 생략하는 코드 그 반복문 유형에 포함되어 있어요.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패턴이에요. 마지막에 접속 해제하면 되죠. 얘는 실행하면 그냥 전체 데이터 다 조회해서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자, 에디트 아이템 그 구현체 클래스 안에 요 수정된 결과 조회한다. 요 라인이 누락돼서 지금 바로 다시 보낼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